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커널 density estimation plot, 즉 커널 밀도 함수는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실게요. 자, 보통 통계에서 임의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PDF라고 하는데요. 그걸 추정하는 비모수적인 방법입니다. KD는요. 이제 이 함수가 가우스 커널이라는 걸 사용해서 자동 대역폭을 결정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비모수 통계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모수 통계를 하거든요. 즉 정규 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커널 밀도 추정은 어떤 거냐면 비모수적인 방법이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추정치를 어떻게 나타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커널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매끄럽고 연속성과 같은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즉 이산적으로 끊어져 있는 히스토그램을 부드럽게 연결한다 이거죠. 그래서 커널 함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고 결국은 커널 함수가 모수형일 때는 결국은 정규 분포를 띠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규 분포가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고 적분값은 어떻게든 확률이니까 1입니다. 그렇죠? 다 더한 값은.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우리가 흔히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죠. 또는 그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분포. 그 가우시안 분포 딱 들으면 정규 분포예요. 이건 연속 확률 분포의 하나입니다. 즉 정규 분포는 수집된 자료의 분포를 근사하는 데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죠. 특히 중심극한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키가 160, 어떤 분은 170, 18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가 많아지면 많은 분들의 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비스무리하게 여기 보면은 약간 평균인 170 왔다 갔다 이 사이에서 몰려 있는 걸 수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즉 각각의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의 평균 값들, 그쵸? 그거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자, 우리 다섯 번째 바로 아까 배웠던 커널 밀도 함수에 대해서 커널 density estimation 플롯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공식 문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식 문서의 첫 번째가 밀도 함수는 뭐냐? density plot이다. 그걸 쓰려면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KD라고 하는 서브 모듈을 부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걔는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았는데 실무에 쓰는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아셔야죠. 요거는 이루 시간에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확률론에서 확률 밀도 함수, 그쵸? 그거를 PD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PDF, 그쵸? 우리가 많이 쓰는 문서 양식인데 그거 아니에요. Probability, 즉 확률, Density, 밀도, Function, 뭐예요? 기능 또는 함수라는 뜻이잖아요. Function 자체가 함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거 PDF인데요. 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다. 이게 중요하죠. 확률 변수. 우리가 확률은 다 더하면 뭐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함수 fx와 구간이 우리가 나눌 거 아니에요. 그 a하고 b, 시작점과 끝점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때 x라는 게 거기에 포함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적분 개념을 이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잠깐 하면 확률 변수는 우리가 확률 공간 0에서부터 1까지겠죠. 그 공간을 가측 공간으로 가는 가측 함수예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이 말은 뭐냐? 확률 과정에서 값이 결정되는 변수다. 그래서 같은 확률 공간에 정의된 여러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이나 독립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일단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가측 함수다. 그렇죠? 가축 함수다. 여기 나오죠? 원상의 가측성을 보존하는 함수, 가측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한 부분의 집합들이 부여된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가우스 분포라고 그죠? 가우시안 이렇게 막 또 설명이 나와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여기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정규 분포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확률 밀도 함수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누적된 건 누적 분포 함수, 이렇게 된 건 확률 밀도 함수. 알았죠? 정규 분포예요. 즉 연속형 변수에 쓰죠. 연속 확률 분포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정규 분포는 수집된 자료의 분포를 근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우리가 중요한 정리가 있죠. 중심 극한 정리. 즉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키도 다르고 그렇지만 평균에 나중에는 수렴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통계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의 평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에 대해서 모양이 결정되고 표준 편차는 떨어져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니까 그 다음에 평균 그렇죠? 평균값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포를 나타낼 때 그 n은 뮤에다가 그렇죠? 분산이죠. 그러니까 막 제곱으로 나타내요. 특히 우리가 정규화 시킨다 그럴 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만들죠. 그럴 때 표준 정규 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통계 시간에요. 이렇게 된다.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그러고 시각화를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계 기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깊게는 안 하고 그냥 맛만 보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숙하죠? 이렇게 하시고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냥 판다스, 넘파이, 그 다음에 매플라립, 파이플라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이제 익숙하죠? 넘파이로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랜덤하게 1000개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해서 CER이라는 이제 시리즈라고 쓰기도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걸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히스토그램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급을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에요. 10등분 한다든가 20등분 한다든가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원래는 없죠.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히스토그램하고 바플랏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바플랏은 딱딱 빈이라고 그래가지고 담통이 있는 거죠. 딱딱 빈도수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거지만 이건 연속형 변수에 쓰이고요. 이산형 변수에 쓰이는 건 이제 바플랏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density라고 나타내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지금 보면 데이터가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하게 되면 정규 분포에 근사해지니까 랜덤 함수를 써가지고 청기를 했는데 무작위로 했는데 이제 정규 분포를 띄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해가 되죠? 이 전체 다 합은 뭐예요? 1. 그렇죠? 우리가 아까 A하고 B 구간 만약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몇 %야? 0.7이야. 그러면 그게 70%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density로 확률 밀도 함수 하나 KD로 하나 모양이 똑같죠? 같은 거예요.